안녕하세요. 심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소수민족은 장족과 몽골족입니다. 장족과 몽골족, 각각 인구도 많고 넓은 유역에 걸쳐 거주하는 민족인 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이성은 기자와 권재윤 기자가 샅샅이 취재했다고 합니다. 역대 반란운동의 근거지인 광시 장족 자치구와 중원 역사상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몽골족, 제목만 들어도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재윤 기자, 이번에 취재한 민족과 취재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에 장족을 취재했다고 전해지는데 장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넘치는 열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인턴 기자 권재윤입니다. 제가 취재한 장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광시 장족 자치구의 약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약칭도 있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칭이 있는데 바로 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시 장족 자치구의 수도는 난닝입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는 카르스트 지형이 많아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기후가 온화하고 아열대 작물이 잘 자라는 곳이라서 바나나, 파인애플, 땅콩 등을 주요 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시 장족 자치구에는 다른 민족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광시 장족 자치구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족이 40% 이상이어야 장족의 자치구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최근에는 소수민족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한족의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족은 이 자치구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많이 거주하고 있나요? 윈난성, 구이저우성, 후난성, 쓰촨성 등 광서 장족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인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장족에 대해 취재한 다른 내용은 더 없나요? 계속 보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장족의 문화입니다. 장족은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입니다. 싸울 때도 노래로 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라 장족 지역을 노래의 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족은 매년 3월 3일에 민족 의상을 입고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어서 장족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족은 장금이라는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왔다고 합니다. 당송 시기부터 유명했다고 하는데 검소한 편으로 금색의 장식을 옷에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족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시고 단 음식을 좋아하고 차와 음료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때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찹쌀을 오색으로 물들인 밥을 즐겨 먹습니다. 이는 색과 향, 맛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오곡이 풍성하게 기원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란이라고 불리는 대나무집을 지었고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며 햇빛이 잘 드는 구조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장족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네요. 근데 권 기자, 광시 장족 자치구가 역사적 반란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대개 정권의 반역자들이 이 지역으로 귀향을 오거나 도망친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 반란 중 하나인 태평천국의 난도 이 자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국의 덩샤오핑이 최초로 공산 반란을 일으킨 곳도 이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권 기자는 광시 장족 자치구가 겪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일단 날카로운 질문? 의견? 질의?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광시 장족 자치구라는 소수민족 구역으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 이곳 역시 평범한 성들 중 하나인 광서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장족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북방의 이민족에게 쫓겨 남쪽으로 이주한 한족 정권 역시 섞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때 중국의 북부와 남부가 통합되는 듯 했으나 한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남쪽 지방 사람들이 청 왕조의 위기에 의해
그간 쌓아두었던 불만이 여러 반란이나 봉기로 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시장족 자치구라는 명명 때문에 이 자치구는 오로지 장족만의 문화와 역사만을 간직한 자치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소수민족 및 자치구로서 분류되기 이전에 이 땅 자체가 겪었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광시장족 자치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며, 이런 자세가 소수민족 자치구를 바라보는 새롭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턴 기자 권재윤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몽골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광고 먼저 보고 오시죠. 浓剁益香蕉吐司，你吃过了吗？今天的课太多了，累死了。这是什么？看着很好吃。这是很香甜，你也吃一下，一次性填满糖分。浓剁益加香蕉加吐司就是爱恋。 네, 시청자 여러분 광고 잘 보고 오셨나요? 누텔라 바나나 토스트, 저도 먹고 싶네요. 이어서 이성은 기자가 몽골족에 대해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이성은 기자, 몽골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네, 몽골족은 중국 북부의 내몽골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족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 생활을 하여 쇠고기와 양고기를 즐겨 먹고 게르라는 이동식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와 현대식 가옥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몽골족의 약 70%가 거주하는 내몽골 자치구는 히토류공업과 석탄공업으로 유명하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세 번째로 큰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방금 몽골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내몽골 자치구라고 하셨는데, 내몽골은 몽골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내몽골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속이지만 외몽골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몽골이 분리된 기원을 살펴보려면 원 왕조가 멸망하던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족이 건국한 명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게 되면서 몽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거주했던 망남몽고, 현재 몽골공화국 지역에 거주했던 막북몽고, 그리고 신강 우이구르 자치구 지역에 거주했던 막서몽고입니다. 이후 1911년 신해혁명 당시 외몽골은 분리독립운동을 통해 독립했지만, 내몽골은 분리독립에 실패하여 1947년 중국 최초의 자치구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나라가 건국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제국은 강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제국에서는 칸의 형제, 친인척, 그리고 서방 제후들이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되 칸의 유일무이함을 인정하도록 하는 느슨한 지배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원나라의 최대 전성기는 쿠빌라이 칸이 통치하던 시기였고, 그는 유럽에서 아시아를 연결하는 역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화폐의 흐름과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일명 팍스 몽골리카를 실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역시 이와 같은 환경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중국은 유럽의 영토와 경제까지 장악했던 굉장한 전성기를 풍부했군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거대한 통일 왕조였던 몽골 제국과 청나라는 모두 북방 이민족의 왕조이고,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한족을 차별하는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명나라, 그리고 남송과 같이 한족이 세운 국가만이 한족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중국의 역사이며, 원과 청나라 등의 이민족의 역사와는 그 주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성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지 않은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나요?
원 제국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영화를 찾으신다면 넷플릭스 시리즈 마르코 폴로를 추천드립니다.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해가던 전성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원나라에 왔다가 쿠빌라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각종 모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꽤 긴 시리즈이긴 하나 쿠빌라이 칸의 야망과 그리고 그 시대에 부국강병했던 원나라를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딱 알맞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은 기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족과 몽골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국 소수민족의 여러 정보들과 새로운 시각을 얻어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에 바라면서 이만 심술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똑똑똑. 선배님, 저 부르셨어요? 인턴 기자 들어와봐. 아니 오늘 내가 기사 보도한 거 봤는데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하래. 지금 너 때문에 선배님 엄청 당황하셨잖아. 내가 계속 오냐 오냐 하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아 나 너 때문에 진짜 피곤해.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진짜 얄짤없어.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뭐? 저 못하겠어요.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피곤해.